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동결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82%가 50대 이상 환자였다고 합니다. 동결견을 두고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오늘은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동결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어깨 결림부터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어깨 통증. 어깨가 아프면 흔히 50견부터 의심하게 되는데 실제 50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동결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건데요. 네. 먼저 어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는 그 상완골의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관절과 순이 만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하고 또 어깨 관절을 돌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관절이고 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어깨를 네. 예전에는 좀 중장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했다면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네. 어깨 통증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스포츠를 하거나 예. 일을 하면서 다칠 때 이두박근 손상이나 회전근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는 어깨가 굳어가는 동결근, 우리가 흔히 아는 50견 또는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유착성 견관절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흔히 부르는 50견, 네. 이것의 제대로 된 명칭이 동결견이라고 하셨죠? 동결견도 되고 유착성 견관절염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것의 원인은 뭔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깨 관절을 오랫동안 고정해서 오는 2차성 동결견이 있고 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게끔 동결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새에는 어떤 염증성 물질이 발현해서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증이 일으키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굳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섬유화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조직을 조금 꺼내서 여기에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염증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을 검색을 해서 네. 이 물질이 동결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가지고 저희가 저널 오브 숄더 앤드 엘보 서저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의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네. 이 동결견이 당뇨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동결견은 어떻게 진단하고 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진단 기준은 우리가 어깨를 외전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걸 한 100도 정도까지 올리고 예. 앞에는 한 140도 정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는 한 100명 중에 3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좀 좁혀서 당뇨병 환자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당뇨병 환자 한 100명 중에서 25명 정도가 어깨가 굳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죠. 그렇네요. 평균 나이는 뭐 한 40에서 70대인데 남자분에서는 한 52세,
여자분에서는 한 55세에 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보다는 여자에서 더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어깨 통증이 심하면 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결견의 진행 네. 상태에 따라서 네. 그 통증의 강도도 다른가요? 네. 이 동결견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통증이 있는 동통기, 예. 어깨 관절이 이제 굳어가는 동결기, 이런 모든 병이 나아가는 이제 해리기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얼음이 얼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겨울에서 갑자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가을 날씨 익숙하다가 춥게 느껴집니다. 네. 이 어깨에 통증이 오는 통증기도 갑자기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너무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기간은 2달에서 한 9개월 정도 심한 통증이 오는데 밤에 특히 잠을 잘 수가 없게끔 통증이 오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이 아프면 이제 오른쪽 잠자기가 좀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에서는 이제 속옷을 입기가 또 굉장히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떼수건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위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옵니다.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어깨가 모든 각도에서 다 굳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동결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 통증은 동통기보다는 약간은 감소하지만 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어깨가 굳어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수주에서 또는 수개월이 지나면은 이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운동 범위도 회복되는 해리기를 거치면서 어깨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동결견은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환자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갑상선 병변이 있는지를 먼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은 관절낭이 보통 한 4mm가 돼야 되는데 4mm 이상 굳어져 있고 이런 MRI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MRI를 하면은 동결견의 원인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도 같이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보면 네. 찜질이나 네. 뭐 전기 자극 치료 네. 이런 걸로 네. 많이들 물리 치료를 받던데 네. 네. 실제로는 동결견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동을 조금 자제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요새는 좀 혈류 공급을 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시키기 위한 최충격파가 있는데 이거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네. 비수술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 네.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노력들로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은 아주 드물게 하는데요.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너무 많이 굳어진 경우에는 마취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굳어진 관절을 이렇게 편하게 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마취 상태에서 급격하게 동작을 하다가 골절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병변을 직접 보면서 굳어진 관절낭을 이렇게 해리시키면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치료를 하면서 그 같이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것도 관절 내싱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깨는 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더라도 네. 그 뒤에 관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미 유착된 관절이기 때문에 유착되지 않게끔 철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병원에 가보면 CPM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CPM 기계를 이용해서 가만히 두면 어깨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네. 또는 그런 기계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리는 천천히 그런 운동도 있고 어깨를 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물리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어깨 통증 또 네. 동결견으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동결견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통증이 있는 동통기와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동결기, 그다음에 해리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요법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증상이 너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이용해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병변을 직접 보면서 굳어진 관절을 넓혀주고 그 후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하면 동통 기간도 줄이고 통증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동결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봄철에는 먼지나 황사, 꽃가루와 같은 외부 자극이 심해지죠. 그래서 평소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의 고통과 불편함도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긁어도 긁어도 가렵고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토피 피부염. 매년 100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데요. 특히 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중증 아토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정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된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들에 일정량 이상의 화학약품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처음 출발하는 이런 분유부터 또 성인들이 섭취하는 식품들까지 모두 사실은 가공식품화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 세집중군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에 자극이 많아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들과 생활 환경에 섞여 있는 이 화학약품들은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역계의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 이러한 원인들이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면역 이상 질환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러한 아토피가 또 여러 가지 대증 치료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점차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는 별로 없지만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심한 증상의 아토피 환자들도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가벼운 아토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오랫동안 이 치료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아주 심한 아토피까지 증상은 다양합니다. 제가 중증 아토피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매우 심각한 아토피는 이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약물 치료를 거치면서 피부 조직이 매우 심하게 변형되고요. 악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에서 염증이 확대되고 또 가려움이 극심해지면서 진물이 흐르고요. 또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는 이 홍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강한 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염증이 반복하고 재발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심각한 아토피, 즉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이십니다. 네. 매우 심한 중증 아토피라고 하면 피부가 어떤 상태를 보이는 걸 이야기하나요? 네.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재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 매우 극심하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염증이 확대되어 있고요. 가려움과 통증이 극심하고 또 염증의 부산물인 이 진물과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이 환자분들의 고통은 매우 심한 상태인데 이 심적으로 받게 되는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긴 하지만 이 단순한 피부염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환자의 전체적인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 대증 치료만을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피부로 봤을 때도 다소 건강상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근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자들도 이런 근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는 그 정상에 가깝게 호전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그런 치료를 거친다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양의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들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피부염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성분의 연고 제품에 계속 의존하면서 이 대증 치료를 반복하기 때문에 점차로 대부분 악화하게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각종 그 다양한 보습제라든지 또 크림, 또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고농도의 이런 화학약품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점차 이 피부층의 변형이 초래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라 하더라도 근본 치료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 호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아토피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인체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되고요. 또 피부층을 정상적인 이 세포 조직들로 바꾸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본 환자도 이런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보였던 이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진물 그리고 염증이 거의 없어졌고요. 건강한 피부 조직으로 바뀌어서 아토피 특유의 그런 피부의 특성 또는 인체의 전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했던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나아진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자연적인 치료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료는 이 체내의 면역 기능을 바로잡아주면서 이른바 아토피성 체질을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체질별로 약한 대사 기능을 교정해주고 네. 또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체질별 한약을 복용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외용해서 사용하는 입욕 탕약이라든지 또 한약재를 직접 달여서 만든 이런 외용고라든지 또 침치료, 뜸치료와 같은 전통적인 이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처방은 사실 환자의 피부 상태나 또 체질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정해 주어야 할 몸의 기본적인 면역 이상 상태가 환자들마다 사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획일화된 단일화된 처방이 활용되는 것보다는 환자 개개인별의 어떤 맞춤형 개별 탕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치료에 있어서도 이 전통적인 한의학의 치료 방법들 중에 중요한 내용, 즉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방식, 또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위배하지 않는 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의 피부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언제부턴가 이 자연적인 것들보다는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들에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그 기술의 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연의 기반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은 어떤 가공식품보다는 이 천연의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생명 현상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그 전통의 한국의 전통 식품들이 그 상당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통상적인 피부 치료로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치료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한 분들의 어떤 생활을 살펴보면 사실상 너무 편리함에 익숙한 생활들만을 하고 있거든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런 가공식품들만 먹고 있으면서 또 많이 그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피부에 바르고 보습하고 이러한 그 행동들만 하고 있으면서 피부가 악화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면 이런 그 자연스러운 것들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요. 보다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이 한국 고유의 어떤 전통의 생활 문화 또 음식 문화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얼굴과 목에만 있던 이 피부염이 점차 팔과 다리로 확대된다든지 또 몸통으로 확대된다든지 그러다 두피에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 피부는 사실상 점차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 아토피의 단계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시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보다 넓은 범위로 조금씩 확대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통상적으로 해왔던 어떤 자가 관리라든지 그런 대증 치료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면서 근본 치료에 임해주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중증 아토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철에는 나들이나 외출을 하기 전에 미세먼지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면 어린이와 노인뿐 아니라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매우 나쁨 정도의 미세먼지에 1시간 정도 노출되는 건 좁은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기를 84분 동안 흡입하는 것, 또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에서 매연을 3시간 반이 넘게 흡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고 하네요.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수시로 미세먼지 등급을 확인하고 또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